자, 육효 경제 예측학. 이번 시간은 그 용신을 취하는 법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효 강의가 좀 뜸했죠. 육효는 요 오프라인으로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요즘은 풍수 육효 예측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수 육효학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재물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이런 직장이나 이런데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또 풍수에 또 이런 주변의 건물이나 주변의 그 흉한 상들이 내 집을 치는지 안 치는지, 다시 말하면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아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쉽고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육효 경제가 용신을 취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 자, 우리가 용신을 취하는 법, 그지? 자, 사실 용신은 육효를 풀어낼 때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기본 원리죠. 딱 점을 쳤을 때 그 질문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뭐가 용신인지 딱 잡은 다음에 풀어내면 아주 쉽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육효가 수준이 되신 분들은 용신을 굳이 안 찾아도 그냥 막 전체 결을 다 그냥 읽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좀 수준이 높아야 되고, 아직 수준이 덜 된 분은 딱 용신을 잡고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신을 어떻게 취하는지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올려서 설명드립니다. 자, 요 책 육효 경제 예측학 103쪽에 있습니다. 요 책은 시중에 다 있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대행서지에도 팔고요. 자, 용신을 취하는 법 103쪽. 자, 우리가 인류 사이에 화폐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부터 돈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자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다. 자, 그렇죠. 오늘 다 사람들이 어때요? 돈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돈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굳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자, 기본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하고 나면은 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학문이라든지 공부 이런 쪽으로 한번 몰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른바 인이제사 조의식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직역하면 사람은 죄를 탐하다가 죽고 새는 먹을 걸 탐하다가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를 탐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요고요. 자, 꼭 여러분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자. 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이 명리 공부도 하고 싶어도 막 돈 때문에, 또 내가 그 처자식을 먹어 살리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 놓으면은 공부가 아마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지만 어떤 이들은 삶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하나의 정신적 기탁과 이상으로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병적인 요구를 멈출 수가 없다. 이 말 막 돈이 막 1조가 되고 10조가 되고 막 1000억이 되고 뭐 500억이 되고 어떤 분은 많은 돈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돈에 대한 추구를 하잖아요. 그 탐욕. 자, 그러면 결국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나고 다 그렇잖아요. 그걸 빨리 털어버리자라고. 자, 이미 수천만 위안이 있고 수억 대의 재산이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일단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막 답답하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자,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번다든지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회사를 차리는 것은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자, 당연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신은 경제 문제에서 기본적인 용신은 이 처제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처제를 생각하는 것은 자손이잖아. 그럼 자손은 원신으로 저희 원천이 되고 복신이라고 산다. 복신. 그래서 이제 필수 불가결 육체이 된다. 우리가 돈의 문제를 풀어낼 때 재와 재의 원신이 핵심이라는 거지. 항상 육교점을 칠 때 처제와 자손의 동태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신을 제하는 법. 자, 우리가 현대의 경제사회는 복잡하고 돈을 버는 방법도 다양하여 관련된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신은 다양화된다. 그래서 문서, 계약서, 정서 등은 부모를 용신으로 하고 동업자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면 응효가 용신이 된다. 우리 여기 응효가 부모를 얘기했어요. 문서, 계약서, 정서는 다 또 뭐 부동산 이런 건 다 부모로 보죠. 응효는 상대방의 상대. 동업자의 상황을 보려고 하면 응효를 봐라. 응효를 보려고. 또 우리가 토지라든지 가옥, 매매, 임대 이러한 관련된 사안들은 부모를 용신으로 판단이 된다. 이 섹션에서는 용신을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용신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걸 쉽게 설명하겠다 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자, 처제를 용신으로 보는 경우. 처제. 자, 우리가 경제 예측학의 주 핵심이 처제와 이 자손의 동태죠. 자, 주로 금전, 부의 재물, 화폐, 가격 소득, 상품, 종업원, 이익, 효익, 이윤, 제품, 재산, 자산, 자본금, 자금, 임금, 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책이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손을 용신으로 보는 경우. 자손을. 자, 기본적으로 저의 원천이죠. 그래서 상품의 공급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판로, 잠재력, 또 원금이라든지 의약품, 학생, 동물, 저장량, 상속인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자손을 용신으로 본다는 거. 자손. 자, 이거는 저희 원천이죠. 저희 원천. 자, 이해되시죠? 관기를 용신으로 보는 경우는 자, 관기는 정부 기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 나쁜 걸 나타내기죠. 정부, 경영, 관료, 문제, 재앙, 재난, 질병, 사업, 큰손, 그룹, 기관, 일, 직무, 브로커, 불량, 불안가 이런 것들은 다 관기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 있어야 쉽게 우리가 육교점을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부모를 용신으로 보는 경우. 자, 부모. 문서를 나타내는 거. 직자. 자, 왜 부모가 직장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주에서 어때요? 인성을 권리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된단 말이에요. 직장, 회사, 문서, 회비, 계약, 계약서, 증명서, 면허증, 인허가, 소식, 편지, 뉴스, 정보, 장소, 점포, 주택, 부동산, 공정, 프로젝트, 계획, 아이템 이런 것들은 다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비, 계약, 계약서, 증명서, 면허증 다 인허가, 소식, 편지 다 이게 문서와 관련된 거잖아요. 또 부동산 뭐 어때 다 점포,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 프로젝트, 계획, 아이템, 가지 이런 다 부모를 용신으로 놓고서 풀어낸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형제를 용신으로 형제. 형제는 낭비, 파산, 뭐 소모, 저항, 친구, 손실, 파재, 동업자, 경쟁, 다툼, 그지? 그 다음에 동료, 소비, 남에게 금전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형제를 놓고서 풀어본다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용신별 분류를 간단하게 봤어요. 이런 것들은 책에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럼 책에 있는 사례를 한번 풀어보세요. 사례. 점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요. 자, 굉장히 이거 수준이 있습니다. 4월 무진일에 점을 쳤어요. 수레가 공망. 질문을 한 남자분이 와서 이번 입찰이 어떤지 물었다. 그게 말로 입찰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본 거예요. 입찰이니까 용신은
용신은 뭐가 됩니까? 용신은 부모가 용신이 되죠. 자, 입찰 문서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걔는 풍내기에서 천산돈으로 바뀌었습니다. 풍내기에서 천산돈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무진이니까 구진부터 구진, 등사, 백구, 해무, 청룡, 주작이 나오죠. 자, 풍내기 나오니까 자인진, 미사, 묘가 나와. 세가 사묘, 육효의 상유의 응이 나왔어. 세응이 나왔어. 자, 그래서 질문이 우리가 입찰이 어떻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동태라 부모가 이게 초유에 있죠. 초유 부모 자수가 앉아 이게 왕세를 보니까 4월의 무지니까 이 절대고 서로 극하는 거예요. 굉장히 휴수하죠. 또 원국에서도 자를 도와주는 것들이 없어. 또 이게 이 또 동안요고 해두국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가면 낙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극필반이라고 사물이 극에 이르면은 반대가 된다. 극에 이르면은 반대로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는 부모 자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음양의 법칙이라는 거.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부모 자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럼 이제 이건 되는 것뿐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자, 그럼 여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책의 설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책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부모의 이 자수의 동태가 중요하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판단 봐. 입찰에 관한 예측을 구하니까 부모를 용신으로 한다. 이해됐죠? 부모를 용신으로 한다. 부모 자수는 월일의 도움을 얻지 못했고, 월에서 절하고 이 일이 날 극하는 관계였잖아. 오히려 일에 의해 극상을 당하여 휴수하다라고. 약하다. 근데 오히려 귀신 진토가 지시하여 월의 생을 받고 있고 일을 대하고 있으니 왕성하다. 그 말은 그 얘기야. 이 부모 자수가 동의해서 이거 진토로 화했는데 이 진토는 생을 받고 일에서 도움을 얻고 있잖아. 이 진토가 너무 왕성하다. 이게 날 극하는 거지. 이게 귀신이 워낙 힘이 세진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이 세진다. 또 원에서 오화가 화들이 생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오히려 귀신 진토가 지시하여 내가 차고 앉았는데 월의 생을 받고 일을 대하고 있으니 왕성하다. 또 처제 미토가 월의 생을 받고 일과 비하되어 왕성한데 동하여 자손을 화출하여 회두생을 받고 있다라고. 자, 또 처제 미토가 월의 생을 받고 있고, 자, 또 일과 비하되어 왕성한데 동하여 자손을 화출하여 받고 있다. 그 말이 이 말이야. 또 우리 동요로 볼 때 처제 미토가 동요로 자손 오화로 화했잖아. 이게 또 처제 미토 생하고 있죠. 이것도 다 오월과 미월의 생을 받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힘이 너무 왕성해. 왕성하다.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용신 부모는 동하여 해두국을 당한다. 아까 자가 진으로 바뀌어서 해두국을 당하네. 귀신이 지나치게 왕하면은 사물이 거기에 이르러 반드시 반대가 된다고. 귀신이 지나치게 왕하면은 사물이 거기에 이르러 반드시 반대가 된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극필반. 사물이 거기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귀하다는 거지. 이런 상황은 귀신이 왕성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자 논리가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나는 개 중에 1월과 변효의 통계를 내어 보았더니 유리한 오행화는 3개, 토는 4개, 총 7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요 말이야. 자, 요 말 얘기하고 있는 거요. 나는 자수는 약하지만 화가 자 4월과 자손 4화 또 자손 5화가 암당된 화출된 거예요. 5화 3개잖아요. 3개. 이해되죠? 3개. 자, 그 다음에 토는 하나, 둘, 셋, 넷. 토는 4개라는 거지. 그러면 합하면 7개라는 거지. 7개. 자, 이해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자, 그래서 나는 개중 1월과 배노의 통계를 내어보아 유리한 오행의 화는 3개 또는 5개 총 7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낙찰을 보장할 수 있는 유리한 이 7가지 항목을 보고 낙찰이 되겠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그래서 그 7가지가 이게 물극필반이 요 핵심입니다. 물극필반. 그래서 낙찰될 수 있는 그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7개 때문에 내가 낙찰될 수 있겠다라고 본다. 유리 항목. 자, 또 그다음 보자고요. 자,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 그래서 역시 낙찰되었다는 거지. 겉보기에는 8개 회사가 입찰했지만 그를 제외한 7개 회사는 모두 폐찰되었다. 어느 회사가 입찰했던 간에 낙찰은 그의 목인십니다. 이대 그래서 딱 자기 됐다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물극필반. 자, 여기 꼭 기억하자. 자, 요거 3개와 4개 이런 것도 7개나 숫자 나누는 거고요. 자, 이제 수준이 물극필반. 요 사진 물극필반입니다. 그냥 자수 인성이 그냥 극다고 힘이 없다 휴수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또 그 다음에 요번 예문은 이거 사제 예문 3은 해월 경술일에 점을 쳤어. 임묘가 공망. 이거는 이제 여자분이 교통사고 난 아들의 배상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이것도 풍내기에서 풍화가위로 바뀌었나? 아들의 배상 문제니까 돈 문제죠. 그러면 처제를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처제를. 자, 그럼 여기서 개를 보니까 자, 이게 경술이니까 백호부터 백호 현무충 시작되죠. 자, 그리고 풍내기니까 자인진 미사묘로 이렇게 개를 하요. 동요는 사묘 하나. 이게 동에서 부모 해수로 이게 해수로 화출되었다라고 부모가 돼서 간기 6은 암장되어 있고 요거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판단 보면은 우리가 배상금에 대한 예측을 구하니까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이해되죠? 배상금이니까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개 처제가 양인하였으니 발동한 후 진토를 용신으로 한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처제를 용신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개 안에 처제가 보니까 처제가 삼회에 진토가 있고 사회에 미토가 있잖아. 그러면 처제가 2개 양인하였잖아. 그럼 요럴 때는 누구를 용신으로 해야 할 때는 동안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처제, 진토를 보고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요거.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지? 자,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발동한효 진토를 용신으로 한다는 거 요거. 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처제 항상 원신의 동태를 봐야 돼. 원신의 동태. 처제가 진토니까 원신 자손 사화는 오효에 있는데 오효 이게 월파되고 일진에 임묘되었다라고 이거. 또 자손은 자녀를 의미하고 또 오효는 도를 의미한다. 또 월파는 부상을 의미하고 또 임묘는 입원되니 바로 교통사고는 입원했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요거 이해됩니까? 자, 요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보면은 자, 요거 자, 보면은 우리가 처제가 용신인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배상받을까 그걸 물은 거잖아. 그럼 원신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화생토하니까 사화가 원신이야. 그럼 이거의 동태를 보니까 또 자손이니까 이 아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손의 동태가 어떠냐 할 때 이게 해수가 극하고 사화가 술에 임묘되는 거. 임묘돼. 그 임묘되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또 이 오효는 또 도로를 나타내. 오효를 도로로 나타내. 도로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요 해수는 또 부모를 나타내. 이게 부모는 또 차를 나타내. 이게 와서 사회충을 하는 거야. 월파를 해. 그럼 도로에서 아들이 이게 뭐 월파인데 아들이 깨졌다는 거야. 그게 깨져서 술에 임묘되면 술에 임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한 상이라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자, 요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신 자손 사화는 오유에 있는데
월파되고 일진에 인묘되었다. 그래서 자손은 자녀를 의미하고 오요는 도를 의미했다. 우리가 오요를 도를 의미한다는 거고, 또 월파는 부상을 의미하고 인묘는 입원이 되니 바로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이되죠. 또 응연은 묘목은 가해자가 된다. 우리가 세응을 볼 때 응은 상대가 되는, 상대는 가해자죠. 응연 묘목은 공망이 되고 등사가 임했다. 공망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고 등사는 교활하고 간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공망된 요 형제형은 자손연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요 말은 자, 요거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새는 내가 되고 응은 상대가 된다. 이? 그러면 이 응은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이라는 거야. 이 응은. 응이 여기 등사가 앉았고, 핵심은 이 행제 묘목이 공망이라는 거죠. 공망. 또 행제니까 돈을 또 안 주겠다는 거야. 응? 공망인데, 공망이면 이 자손을 생해야 되는데, 자손을 생하지 않잖아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막, 그지? 돈을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술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공망이고, 등사에 앉았고, 자, 그래서, 자, 보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응연 묘목은 가해자가 된다. 응연은 묘목은 공망이 되었고, 등사가 임했다. 공망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고, 등사는 교활하고 간사. 이 등사는 뱀을 나타내자, 뱀. 그래. 자, 공망된 형제호는 자손을 생하지 못한다. 요 기억하자. 공망된 형제호는 자손을 생하지 못한다. 요거, 자, 또 처제 진토가 지시하고 월건으로 화출하여 왕하고 청룡에 임하였으니 기쁨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자, 금일. 자, 그 말은 자, 금일 또 술토가 오늘 점치느라 술토가 세요 진토를 충하니 당장 의견은 맞지 않으나 처제 진토가 독발하기 때문에 진일에 일을 돌리자 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 요거 자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핵심은 용신이 처제 진토잖아.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예? 요게 이제 동에서 움직였잖아. 움직였는데 요게 이제 부모 회수로 이게 화출된 거죠. 화출됐죠, 이거. 회수로 이거.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요 말은 처제 진일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제 진토가 지시하고 내가 앉았죠. 월건으로 화출하였고, 월건으로. 진토가 이게 해수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게 왕하고 청룡이 임하였으니 기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만족스러운 결과나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 보았다. 금일 술토가 세요 진토를 충하니 당장의 의견은 맞지 않으나 처제 진토가 독발하기 때문에 진일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얼마를 돈을 받을 것이야. 근데 외께 그 송계는 우리가 오선풍 그러죠. 오선풍. 또 우리 사진내 내께 지는 목이 숫자가 4가 되는 거야. 사수. 합하니까 9의 숫자가 나오므로 우리가 9,000위엔을 배상받을 거라 판단하였다. 그대로 딱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피드백. 결과 당일에 교통경찰의 조정을 받아 상대방은 6,000위엔을 내가 불쾌하게 헤어졌는데 이후에 병진일에 다시 합의하여 9,000위엔을 배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 진일에. 이 진일이 핵심이었죠. 진일에. 자, 요거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용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봤고, 이 사례는 조금 수준이 있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책을 선전하면 육효경제책학, 요거는 왕홍 선생의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육효경제책 21년 내가 1월에 출간됐죠. 아주 책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막내해서 지금 내가 책에 올린 게 요거죠. 그 다음에 육효축일피용 화해비전. 2019년에 초. 요거는 화해비전이라는 거는 점을 치거나 사주를 받는데 뭐가
점이 흉하게 나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좋게 해줄 수 있는지 그 화해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거 꼭 굉장히 책이 중요하죠. 이거는 육큐를 안 하신 분들도 꼭 한번 사보십시오. 책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하. 이거는 2022년, 내년에, 아마 내년에 출간 예정입니다. 올해는 출간이 조금 늦을 것 같고, 내년에 출간. 육교 풍수 예측하. 자, 그리고 육교 풍수 예측, 육교 풍수는 이제 강의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 이걸 번역해서, 이거 왕우성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왕우성 씨한테 금액을 주고서 계약을 맺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부로 인용해서 함부로 그냥 번역해서 이렇게 뭐 자료를 배포하거나 강의를 하시면 안 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육교 풍수 예측가 요거 이제 이게 책이 너무 좋아요. 이 강의에 관심 있는 분은 토요일 11시부터 1시에 오시면 되고요. 강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 경기 예측학 용신을 취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꼭 반복해서 들으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